예, 감사드립니다. 예, 저는 오늘 발표를 맡은 전진영입니다. 예,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정신건강 응급 상황에서 현장 대응 현황 및 쟁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정신응급 치료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의료 전달 체계 문제들, 그리고 이제 선택과 집중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신건강에 대한 진료를 하게 되면서 의료기관의 현실적 이득이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이제 종합병원에서는 어떤 정신응급 상황은 조금 더 이렇게 후순위로 밀리는 경향이 있고, 또 많은 이제 정신과 전문 병원의 입장에서도 이제 응급 진료가 이렇게 활성화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측면에서 보면 선별로 또 이제 병원까지 가게 되는 문제에 대해서 역시 어려움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음주나 폭력 등의 문제들이 이제 같이 동반이 되어 있고, 이럴 때 정말 정신질환이 어떤 주된 문제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제 음주나 폭력이 주된 문제인지 감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신체 질환이 같이 동반된 경우에 치료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나 소방 같은 경우는 이송 과정에서의 문제, 그리고 이제 병실이나 전원 사정 같은 것들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는 조금 사용을 하기도 하지만 정신건강 위기 상담 전화 1577-0199를 통해서 연계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이제 1577-0199를 통해서 정신질환 및 자살 위기 개입에 대한 개입이라든지, 그다음에 정신질환 관련 정보 제공이라든지, 그다음에 휴일이나 야간에 응급 가능한 병원 정보 제공이라든지, 또는 전화 상담을 통한 직접 안정화 등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런 매뉴얼을 통해서 이렇게 정신 운영기관과 그다음에 이렇게 연계가 되는 그런 체계를 가지고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과 같은 이런 척도를 통해서 평가를 해서 분류가 되고, 그런 체계를 가지고 정신응급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각에 따라서 이렇게 대응이 되게 되는데요. 이제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제 현장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정신질환자라는 이제 판단이 이루어진 후에 접근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일단 일선에서는 경찰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일반인들도 그렇고 정신건강의학과의 문제인지 아니면 그냥 단순한 어떤 문제인지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난폭한 행동을 보이는 경우에 이게 이제 정신질환의 문제인지 아니면 아닌지 이런 것들이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특히 이제 경찰이라든지 아니면 일반 가족들의 문제들에서는 이게 정말 이 상황에서 판단이 돼서 이제 이송이 되거나 아니면 이제 2차적인 개입이 필요한 문제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움이 있고요. 특히 이제 신체 질환이 동반된 경우에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손목에 자해를 했다든지 아니면 이제 자살 시도를 해서 이미 물에 빠졌다든지, 이럴 때는 이제 신체 응급과 정신 응급에 대한 이제 갈등이 있고,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신체 질환이 동반된 이제 정신 응급 환자의 경우에 어떤 개입을 먼저 해야 될까? 이제 신체적인 개입과 정신적인 개입이 물론 이제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현장에서의 판단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경우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매뉴얼,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매뉴얼들이 작동이 되면 이제 정신질환 의심자를 발견을 하면 이제 위기 상담 전화를 통해서 병원 이송을 하거나 아니면 그 현장에서 직접적인 상담이나 개입이 이루어져서 어떤 서비스가 제공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현실적으로는 이제 바로 이제 병원으로 가는 것을 선호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단 현장에서 어떤 진단의 어려움, 어떤 평가의 어려움이 발생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위기 상담 전화나 어떤 개입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입원 가능한 병상에 대한 정보라든지 어떤 기타적인 정보 같은 것들이 현장에서 더 필요로 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응급 전달 체계에서 봤을 때는 이제 응급의 문제와 정신응급의 문제가 항상 이제 갈등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종합병원 입장에서는 이제 소의 어떤 응급의 차이, 그리고 이제 저와 저희 국립정신건강센터나 일반 정신과 전문병원에서의 어떤 정신 응급의 차이는 발생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체 응급 진료 상황에서 정신 응급을 같이 대응을 하게 되면, 특히 종합병원 같은 데서는 당연히 이제 신체 질환에 대한 응급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여러 상황들이 있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나 이런 소요들이 좀 이제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와 더불어 병상이라든지 그다음에 진료 상황 같은 것들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특히 종합병원 같은 데는 항상 병상이 모자라는 경우가 많고, 항상 병상이 차 있는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정신과 전문병원의 입장에서는 이제 병상들은 존재를 하는데 신체적인 질환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대응이 좀 어려운 경우들이 있어서 이런 그 간극이 계속 발생을 하는 것 같고요. 특히 응급의 개념에 대해서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제 정신건강복지법상의 응급, 그러니까 응급입원이라고 말할 때의 응급과 의료에서 응급, 특히 이머전시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야간에 어떤 응급입원을 하는 경우에 응급과 그다음에 이제 정말 어떤 응급 개입이 필요한데 응급이 현장에서조차 아니면 또 의료진들조차 이렇게 약간 혼란스러운 경우들이 있고요. 그래서 대개는 이제 응급 치료의 개념, 응급 개입의 개념보다는 응급 입원에서의 응급으로 이렇게 좀 사용되는 경우가 더 많이 있는 것이 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현장에서는 조금 더 어려움이 있게 됩니다. 그다음에 응급 입원을 하게 되면 대부분 그 다음 절차는 행정 입원이나 보호 입원으로 겹치게 됩니다. 그래서 응급 입원을 하고 보호 의무자를 기다렸다가 보호 입원을 하거나, 또 응급 입원을 한 다음에 이제 보호자를 또 기다려야 하는지, 아니면 정말 경찰이 어떤 응급 입원 상태로 이제 환자분과 동반해서 이제 병원에 왔을 때 보호자를 기다려서 일단 보호 입원으로 해야 되는지, 이런 경우도 혼란이 있을 것 같고, 근데 응급 입원을 하게 되면 당연히 행정 입원이나 보호 입원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러니까 응급적인 개입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애매합니다. 예를 들면 자살 시도한 사람이 내원을 했을 때 뭐 예를 들면 급성 증상의 안정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응급 입원 기간 내에 환자가 굉장히 좋아진 다음에 퇴원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응급 입원을 위한 어떤 특별한 어떤 치료법이나 이런 개입 방법들이 좀 생각을 하거나 이렇게 돼야 될 상황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연히 응급 입원을 하면 그 다음엔 행정 입원이나 보호 입원으로 전환되고, 그 기간까지는 어떤 입원의 어떤 대기 역할을 하는 게 현재 응급 입원의 현실인 것 같고요. 물론 이제 법상의 응급 입원은 이제 응급한 상황에서 이제 행정 입원이나 보호 입원을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응급 입원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지만, 응급 입원 후에 어떤 응급 입원만을 위한 안정화라든지 다른 조치들이 필요한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응급 입원 상황에서 이송의 문제라든지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는 것들이 발생을 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뭐 비용의 문제라든지 이송의 체계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좀 고민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응급 입원이 행정 입원이나 보호 입원의 어떤 중간 단계 역할, 그러니까 대기하는 역할이 현재까지 많이 큰데, 응급 입원에서 응급 개입 후에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특수한 어떤 응급 입원만의 어떤 처치를 해서 퇴원할 환자들이 있을 수 있을까? 아니면 이런 상황에서 이제 퇴원할 수는 없을까? 이런 부분들이 좀 고민이 되는 게 현장에서의 좀 어려움이고요. 그래서 응급 입원 시에 응급 개입을 위한 어떤 서비스 같은 것들, 뭐 급성 어떤 위기 중재 서비스라든지 급성 증상 조절로 단기 퇴원이라든지 이런 방법들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이 또 현장에서는 역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많이 논의되는 신체 질환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것도 역시 종합병원과 정신건강 전문병원에서의 입장 차이는 계속 있게 됩니다. 종합병원은 입원 병실이 항상 차 있는 경우가 많고요. 또 행정 입원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병원은 당연히 탁과 진료에 어려움이 있고 야간에 영상의학과라든지 진단검사의학과의 협조가 필요한데, 뭐
이제 야간에 뭐 1명이나 2명 뭐 오는 그런 모든 정신과 전문병원에서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할 수가 없고,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해도 신체 질환 치료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상황을 같이 대응할 수 있는 센터는 많이 현재는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본이나 대만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일본 동경도 같은 것을 보면 4개의 병원이 분할해서 응급 입원을 담당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츠자와 병원 같은 경우에는 그 4개 병원 중에 하나가 이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병원으로 매일 응급 입원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고 응급 병상을 위한 뭐 분담 기구 같은 것들이 존재하는 것 같고요. 뭐 대만의 타오유엔 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종합병원과 정신과 전문병원이 이렇게 한 공간에 붙어서 도움을 받는 그런 형태도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일본 동경도에서 정신응급 체계인데요. 여기에 보면 이제 매일매일 어떤 당번 병원들이 있고 거기에서 환자를 받게 되고 항상 그 공공을 위한 병상을 비워놔서 거기에 입원을 하면 다음번에 민간으로 이렇게 항상 이렇게 전원이 되는 그런 형태를 갖추고 있어서요. 항상 뭐 정말 꼭 이 환자가 입원이 필요해야 한다 하면 공공병원은 일단 그 4개의 병원들은 공공의 기능을 담당하고 여기서 이제 급성 어떤 처치를 하게 되면 다른 병원으로 이제 이송하는 그런 것들이 일반적이라서 뭐 경찰이라든지 어떤 사례 관리 담당자가 뭐 병상을 뭐 이렇게 확보하기 위해서 막 연락을 한다든지 알아본다든지 그런 어려움이 없이 바로 이렇게 가서 입원을 하는 그런 체계를 좀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마츠자와 병원에 가서 찍었던 사진인데요. 이렇게 보면 이제 정신과 전문병원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이제 과들이 이제 좀 일반적인 진료가 있고, 신체 질환 선생님들이 같이 당직에 서서 이게 필요한 경우에 이제 협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환자들이 이렇게 쉽게 와서 응급실에 이렇게 처치를 받고 이제 갈 수 있는 그런 체계들이 좀 이제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종합병원에서의 어려움이라든지 그다음에 정신과 전문병원에서 어려움들을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어려움이 있지만 어느 정도 보완한 형태로 그렇게 진료가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신체 질환도 치료를 하게 됐고 내과계, 외과계가 번갈아 가면서 당직을 서게 돼서 좀 신체적인 문제를 어느 정도 커버를 하고 있고요. 응급 입원을 위한 병상도 확보되어 있고 주로 이제 공공 입원만을 담당하기 때문에 이제 민간 병원으로 공공병상에 있는 환자를 항상 전원을 시켜서 항상 공공의 어떤 입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고요. 민간 병원도 가능한 환자들을 이렇게 받아서 입원하는 그런 시스템을 좀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혼란을 보면 의료기관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실제로 입원시킬 수 있는 병원이 많고 신체 질환이나 이제 음주의 문제가 있을 때 같은 개입이 어려운, 그러니까 주로 이제 정신과 전문 병원의 입장이 될 텐데요.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어려움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따 경찰청에서 오신 선생님께서도 말씀해 주시지만 경찰이나 소방 입장에서는 지역사회의 선별이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선별을 하더라도 이송병원을 이렇게 찾는 경우가 어렵고 그다음에 이제 신체 질환이 문제가 있을 때 과연 이제 입원이 안 되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굉장히 또 어렵고요. 지역사회 입장에서는 24시간 어떤 대응을 하는 이제 문제들 그리고 이제 역시 이제 행동 문제나 신체 질환의 문제들이 같이 있을 때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개입하나 하는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런 것들 좀 해결하려면 정신응급 전달 체계에 대한 어떤 개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선생님들께서 많이 말씀해 주시겠지만 과연 어떤 경우에 이렇게 좀 어떻게 전원을 하고 어떻게 병상을 확보해서 공유를 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응급 입원에 대한 역할의 재정립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뭐 당사자분들께서도 많이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응급 입원이 현재는 그냥 행정 입원이나 보호 입원을 기다리는 역할밖에는 못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응급 입원이면 정말 응급 개입을 해서 그 행정 입원이나 보호 입원 단계로 넘어가지 않고 그 상황에서 어떤 퇴원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조금은 같이 갖춰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지역 사회에서의 어떤 각각 직역
국가에서 어떤 역할들을 이제 좀 재정립하는 것들이 이제 필요하지 않을까 하고요. 오늘 이런 뭐 여러 가지 논의나 토론 통해서 각 선생님들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들이 좀 논의의 어떤 출발점이 됐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제 현장에서 바라본 주로 이제 병원 그리고 또 의료기관 쪽에서의 어떤 입장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진정 과장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마 이제 정신과적 응급 치료에 대한 문제하고 응급적인 상황하고 상당히 구분하기가 좀 어려운 것이 있는데 치료와 상황은 좀 비슷하면서도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좀 더 체계적인 응급에 대한 대응 체계와 전달 체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고 대만과 일본에서의 공공병원의 역할 두 군데를 하셨습니다. 저도 뭐 두 곳 다 다녀온 것이긴 합니다만은 저희보다는 훨씬 더 체계적인 응급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지역의 강력한 네트워크가 중심이 돼야 되고 공공에 대한 것을 더 주관적으로 해야 된다는 서로 간의 믿음이 있어야만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